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액을 송금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해서 사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다만 사회 행위지만 일부는 인정이 되지 않은 판결입니다. 그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B씨가 A씨, 직장 동료를 기망해서 약 10년간 무려 11억 원을 편취를 합니다. 돈을 빌린 겁니다. 대여금. 그래서 B는 A에게 내가 상당한 수익이 나는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지속적으로 기망을 했습니다. 한편 이 가해자 B씨에게는 배우자가 있었는데요. B와 C씨는 이제 부부 사이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B가 C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기로 하는 재산 분할 약정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B가 C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이혼을 하면서 이런 약정을 둘 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B씨는 이혼 후에도 그 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중에도 송금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이혼 후에도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빼돌린 거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B와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B를 상대로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C를 상대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죠. 사회행위는 뭐냐면 어떤 채권자가 있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계속 남에게 빼돌리거나 증여하거나 양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때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행위 취소소송입니다. 그래서 A씨도 B가 C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그 증여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C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제척기간이었는데요. 일단 사행위 취소 소송이 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제기됐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뭐냐면 사행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그 법률 행위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 증여겠죠. 돈을 준 거. 이 증여가 일어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가 돼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은.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 즉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 기간이 5년입니다. 법률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5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을 보낸 때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나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C는 이게 증여가 아니다.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가로 돈을 보낸 거다라는 항변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재산 분할을 약정한 시기가 제척 기간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내가 받은 때가 아니고 재산 분할 약정이 이뤄진 때가 제척 기간 기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제척 기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제척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 기산일을 과거로 땡기면 땡길수록 유리해지겠죠. 왜냐 5년이 훌쩍 지났을 때니까요. 그래서 C씨도 이 본인이 송금을 받은 때가 아니고 재산분할 약정이 이루어진 시기로 앞당겨서 집착기간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는데요. 일단 법원이 보기에 혼인 기간 중에 송금된 내역은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과거 5년이 모두 지났다고 봤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도 아까 송금했다고 말씀드렸죠. 소송이 이때 제기가 되는데 송금이 이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미 5년이 모두 지난 과거의 송금 내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 5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기각보다 더 앞서서 판단조차 하지 않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원고 주장 및 청구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고가 패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 후에 송금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 재산 분할 대가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B 씨는 이미 이혼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었습니다. 채무가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약정이 타당한지 의문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거는 증여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한 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재산 분할로 볼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 재산 분할 약정을 한 시기가 제척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법률 행위를 한 때, 즉 실제로 송금을 한 때가 제척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돼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각 송금 시기가 제척 기간 기산일이다라고 보면서 그 소재기 전에 5년 이내에 송금한 내역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년보다 더 과거에 송금한 내역은 모두 이제 배척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늘 감시할 수도 없고 언제 이렇게 빼돌리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